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익명님의 섬뜩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왜 웃으세요, 형님? 갑자기 속이 이게 한 번씩 가다가 이러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익명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산장. 산장의 이야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드십니다. 익명이에요. 이번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배에 타고 있을 당시에 제 선임이죠. 그건 올해 연세가 69이십니다. 항해사신데 이분이 얘기를 해줬던 곳하고 예. 그리고 제가 또 배를 타다가 지금 저희 업체랑 손절하고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또 올 때 같이 왔어요. 또 같이 와서 또 얘기를 하셨던 곳까지 갔다 왔어요. 자, 이분은 원래 돈이 좀 많은 분입니다. 예. 돈 좀 많고 좀 힘도 있고 그런 분인데 항해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거의 바다에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뭐 바다도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여간이 내가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저 앞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번 눈만 싹 긁히고 모른 척 하려고 그래요. 아, 네. 처음에 느낌이 싸긴 했어. 이 노인네 이거 귀신 보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게 맞는가 본데. 왜냐면 나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 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서 있으면 뭔가가 느낌이 이상하게 온다고. 그래서 내가 업무 때는 솔직히 배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꺼냈어요. 솔직히 귀신도 귀가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누가 여간이 이때래 보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항해사님 혹시 여간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해. 나를 살짝 그렇게 보는 거야. 다시 물어봤죠. 여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로 내 느낌상 여간 같다 지금. 내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귀신을 믿는 사람이고 귀신이 나한테 헤이핀 걸 못 봐서 나는 별로 그 빼가리가 상실한 놈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물어보자. 내가 물어봤던 데를 보긴 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게 여간이래요. 여간인데 원래 이분도 무당 출신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발 떨어져서 돈 버시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배에 있을 당시에는 이게 우리 숙소라고 하죠. 배 내부 숙소에 각 호실마다 이게 뭔가가 한 개씩 서 있대. 띄엄띄엄. 그래서 제가 있던 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몸이 안 좋거나 꼭 기빨린 것처럼 사람들 얼굴이 헬쓰게. 근데 항해사분은 자기 방에 본래 있었어요. 방이 있었는데 제 방을 교대로 썼어요. 자기 방 안 나가고 그 좋은 방을 놔두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런갑다 했는데 배에서 내려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재미난 얘기 좀 있습니까? 하니까 비행기 타면 얘기해 줄게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죠. 타가지고 이륙을 하고 대략 한 30분이 지났어요. 자기가 본래는 한 10년 전에 어떤 산에서 산장이 여러 군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 아니고 자기가 업체를 운영했던 것도 아니지만 특정 단체 분들한테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 산장을 전체를 다 관리해. 이 산장이 그때 당시 자기 기획상으로는 한 40개 있었대요. 전국적으로. 예. 거의 최고급형. 진짜 VIP들만 가는 그런 산장이랍니다. 우리나라 산장에도 솔직히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만들려면 허가가 엄청 씁니다. 맞죠. 또 물도 많이 쓰고 외국같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수영장 딸린 산장도 있답니다. 그 정도면 레벨이 좀 큰 거죠. 그런데 이게 특정 한 명의 것이 아니고 단체의 것이래. 그러면서 쓱 말을 흘리면서 단체가 어딘지를 보통 말해주는데 그건 또 알려주려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그 단체가 혹시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하면서. 사이비 종교 맞지요? 아니면은 사기꾼 업체 같으면은 사기꾼들은 돈에 처먹으려고 날끼고 사이비들은 그런 고급 산장들 한 개씩 두 개씩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교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사기친 놈들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쭉쭉 캐물었어요. 한 10분을 내가 계속 쫙보니까 하는 말이 이게 실상 오픈되어 있는 이런 사이비 종교가 아니래. 진짜로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사이비의 사자도 이름이 안 올라온대 이 사람들은. 예. 기업가이면서 사이비 단체죠. 우리 미국에 보면은 이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처럼 이분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연출이 돼가지고 그 산장들을 관리를 했대. 근데 이 산장들을 아시다시피 산장을 사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입이라도 쓰거든요. 쓸 놈은 씁니다. 예. 그런데 안 쓰더래요. 집안에 먼지만 없게끔 청소만 잘해주고 그 화단에 꽃정리 정원사라죠. 그것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네가 다 해라. 단 폐해는 넉넉하게 줄게. 이분이 당시에는 그 폐해가 어마무시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본인은 박수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고용한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예. 나는 무당이다. 그리고 무당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가보면 안다. 그래가서 갔대요. 한 번.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기가 가장 센 데가 강원도로 보통 아신다 아닙니까? 강원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역명이 나오는데 대전의 특정 구역이 기가 엄청 세대요. 그러니까 그쪽 자리가 그 사이비 종교의 본진이 있는 곳이고, 오. 그리고 본진에 가서 그때 대화를 할 때 자기도 늘 느꼈대요.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이것들은 분명히 사람한테 해를 주는 놈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해를 안 주네. 그런 느낌이 맞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싫고 다른 시청자분들도 끔찍하게 얘기하기는 강원도 산장 그쪽으로 가셨답니다. 맨 처음 간 곳이. 입구를 딱 들어갔는데 진짜 집 정리가 잘 돼 있더래. 누가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집 대문을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느낌이 진짜 똥 밟은 느낌이랄까? 찝찝한 느낌이죠. 우리가 화장실 갔다가 덜 싸고 나온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올라오더래요. 왜 그런 느낌이 날까 싶어서 자기도 박수무당이고 신내림 받은 사람이니까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집을 한 바퀴 싹 돌아봤대. 돌아보니까 보통 집에 한두 마리씩 보여야 정상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깔끔하더래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그 터는 사람이 살 터는 아니더라는 거를 자기가 느낌이 오더래요. 여기서는 사람이 살다가는 죽는 터다. 우리 익히 말하는 도깨비 터는 기센 사람 가갖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가면은 돈 잘 벌고 기간 내에만 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는 도깨비 터가 그냥 귀신 터랍니다. 귀신 터는 맞는데 당나무가 있던 그런 자리를 이 산장들이 들어오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도 보호받고 이렇다 보니 귀신은 안 보인대요. 귀신은 안 보이는데 기가 약한 사람이 들어오면 헛걸을 많이 볼 거다면서 자기가 봤을 땐 그렇다면서. 그래서 첫 번째 집은 그렇게 느끼고 정리를 다 돼 있는 상태니까 내부 청소만 하고 그래 나오셨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 센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뒤에 받쳐줘야 안 죽고 일을 오래 할 수 있구나. 두 번째 집은 위치는 안 알려주셨는데 이게 그 38선 경계 쪽에 있답니다. 위치는 정확히 안 알려주셨는데 본인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은 집이 진짜로 작더래요. 산장은 산장인데 한 1층짜리 건물인데 방 2개에 거실 큰 거 한 개 있고 주방 한 개 있더랍니다. 근데 겉을 봤을 땐 통나무 집처럼 지는 거래요. 들어가 보면 완전 신식이라. 그리고 전기 다 들어오고 그리고 주위가 전부 다 나무밖에 없더랍니다. 그 집이 그때 나무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미 손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분이 들어가서 사람 있는 인기척을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박수무당쯤 되면은 귀신이랑 사람하고 분간이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은 들어갔을 때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들어가서 초인종을 딱 누르고 띵동 했는데 사람이 나오더랍니다. 본진에서 여기 청소하러 보낸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라고 인사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밖에서 봤을 때는 여러 명이 있는 걸로 느껴졌대요. 근데 들어오니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또 술상은 맥주 캔, 소주, 안주 이런 거 젓가락 같은 거는 한 대여섯 개 깔려 있어요. 분명히 혼자 있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 어르신이 물어봤대요. 아니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밥상에 젓가락을 이렇게 많이 놔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요 산에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아들도 있고 많대요. 보니까 이분도 보니 영안인데 사업을 하시는 영안이에요. 무당까지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봤을 때는 영안인데 그냥 보기만 볼 줄 알고 예. 그거를 잡거나 뜯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요 오니까 내가 첫날에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배고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먹을 것도 있겠다 싶어서 제사상 비슷하게 차려난 거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젓가락 한 개 더 놔두든가 아니면은 밥을 한 개 더 놔두든가 그러면 귀신 얼마요? 제가 집에서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무당분도 그걸 똑같이 그래 얘기를 하시네요. 그분한테 그래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놔두시면 귀신은 사람을 보더라도 자기를 못 본 척하면 넘어가는데
사장님은 지금 다 받고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날 수 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싹 치워야 된다. 이 어르신이 싹 다 치울라 했대요. 근데 치울라 하니까 갑자기 이 아저씨가 모소리가 확 변하면서 굵은 모소리로 감히 어디서 치울라노 하면서 그래 얘기를 했다. 그래 얘기를 하시길래 잘 놀랬대요. 이미 이 사람은 침식이 됐다. 거의 며칠 있었으니까 침식이 된 상태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이다. 그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안 치우고 그러면 뭐 돌더러 하시고 나중에 언제 나가시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원래 모습이 돌아오셔가지고 한 3일 더 있다 나갑니다. 나갈 때 기본적으로 치울 건 치우고 나갈 테니까 나중에 한번 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나왔대. 근데 또 그 터가 웃긴 게 아까 봤던 최초의 터는 산신이든 뭐든 간에 도와주기 때문에 그 터에 귀신이 한 마리도 없는데 이 터는 그 집 자체가 귀신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미끼 같은 집이래. 자기도 이거 보면서 와 이런 땅이 있구나. 이런 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땅이 어떻게든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가셨답니다. 이분은 당시에. 근데 갔던 곳마다 어떤 곳은 귀신을 막아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귀신을 막 부르고 사람 아닌 영들이 보이고 뭐 솔직히 뭐 백호라죠. 흰 호랑이. 그런 것도 간혹 신으로 보이기도 하고 오만 때만 게 다 보이더래요. 예. 보이진 않지만 느낌도 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교단이 좀 크구나. 왜냐면 당시 자기가 갔던 데가 40군데를 다 가봤는데 진짜로 올려 있던가 아니면은 아예 접근도 못하는 집이거나 그런 집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내려가서 한번 보여줄기는 괜찮습니까? 난 그쪽 교단 사람도 아닌데 그거 많은데 누가 뭘 알겠노. 어차피 나는 지금 이거 손절했으니까 내려가면 또 그 일 할 거다면서 나는 항상 봐주더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딱 진행 중에 한 군데 딱 하시는 말씀이 예. 혹이라도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는 뭐 여자 들어가는 사이비도 있잖아요. 여땅 뭐뭐 해갖고 이런 쪽을 조심하래요. 자기도 사이비 종교를 봤던 사람이지만 이분이 했던 말이 산장 중에 한 군데만 출입금지 지령이 떨어져 있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어디냐? 위치는 정확히 안 알려주시는데 2층짜리 그 신식 빌라형으로 건물을 지은 건데 어느 정도 이제 도심이랑 가까워요. 이 집이 뭐가 문제냐면 당시에 그 땅을 이 교단이 살려고 할 때부터 계속 누가 얼음장을 놔가지고 못 샀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족이 총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자체 종교를 들고 있는 거예요. 뭐 일본처럼 보면은 뭐 8만신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한 10가지의 종교를 모아놓은 그런 종교래요. 그러니까 진짜 망상의 종교죠. 있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뭐 고문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뭐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됐던 그런 종교가 아니야. 뭐 사이비가 다 그렇지만 최소한 교회 쪽 사이비들은 뭐 성경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서 만드는 그런 사이비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단에 계신 분이 하셨던 말이 절대 그 집은 가더라도 집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래서 자기가 한번 가봤대요. 호기심에. 우리 사람들은 호기심에 인간 아니겠습니까? 가지 마라 계속 하는 게 인간입니다, 원래. 당시에 이분이 솔직히 간이 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집에서 이 3명의 가족이 진짜 1, 2, 3 하는 것처럼 다 갔다 합니다. 한 집에서 살자를 한 거죠. 집 안에서. 한 명이 가면은 7일 뒤에 또 한 명이 또 가버리고 또 7일 뒤에 또 한 명이 가버리고 유서는 다 적어갔더랍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서에 자기가 관련된 거 뭐 죽어서 자기 재산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적어놔야 정상인데 씨알데없는 것만 엄청 적혀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을 하거든. 이 사람들은 몇백 년, 몇천 년 뒤의 일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흉가자리랍니다. 본래 이 건물. 흉가랍니다. 흉가. 근데 외관 건물은 말짱했기 때문에 내부만 싹 뜯어 고치고 했는데 당시에 그 건물 내부를 고치려고 왔던 인부들조차도 다 병이 걸리거나 다치거나 다친다는 수준도 뭐 팔다리가 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 뼈가 완전 박살이 난다거나 그 정도의 일이 생겼대요. 근데 그 터 자체가 워낙 좋은 터인데도 이 교단 쪽에서 사신 거지. 싸게 샀답니다. 그 어르신 말로는. 근데 그 집이 지금 또 다시 폐가가 돼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안 했으니까 흉가 폐가를 공존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니까 다시 그 펜스 쳐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얼마 전에도 연락을 받았대요. 자기가 복귀한다고 하니까.
그게 일종의 주택처럼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2층짜리 빌라 건물은 그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주택처럼 돼 있는 곳이 있고, 이거 두 군데죠, 위치상. 근데 사람들이 살자 온 곳은 다 빌라예요. 그런데 옆에 집은 일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기도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운영했대요. 근데 아직도 그 동네는 또 사람들이 살아요. 웃긴 건. 나도 직접 봤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도착을 하자마자 차량 렌트를 한다 해가지고 내비를 찍어주시더라고요. 이곳은 제가 사는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습니다. 예. 가보자는 거예요. 내비 찍어주고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운전시키기가 겁이 나가지고 제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 내가 목적지를 이미 정해서 간다 아닙니까? 가면은 끔찍한 느낌이 생기거든. 좀. 난 일반인인데도. 근데 한 1시간 반 운전했어요. 김해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새벽 한 2시쯤 됐을 겁니다. 당시가. 그래 이제 도착을 딱 하는데 와 집은 좋아요. 진짜 여기는 산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아집이야. 기아집. 네. 옛날 그 양반들 사는 집처럼. 네. 양반들 사는 집 큰 집이 아닌 딱 그 반토막짜리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가처럼 보여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니는 요 있어라. 자기가 그 대문 앞에 딱 서가지고 90도 인사를 하더라.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청소 좀 하러 왔으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들어가세요. 어르신. 내가 소리쳤죠. 할배요. 우리 보고 얘기한 건데요. 야, 니 그런 말 하지. 앞에 다 계신다.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좀 명망 있는 분들의 묘를 밀고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원래 묘터 위에 집 짓는 거 아닌데. 그래, 명망 있는 분들의 묘 자리에다가 이장을 해줄려 했는데 이장을 하려고 보니까 안에 관이 없더랍니다. 아, 예. 관도 없고 어차피 신이나 뼈는 다 부패져서 없어졌고 그래서 그런 땅이다 보니까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참고로 그 땅의 전 주인들은 다 이민 가셨답니다. 밀고 그 위에 기아집을 지었는데 이 집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집으로 규정이 되어 있대요. 오.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예. 이게 코드가만 맞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사람도 안 사는 집인데 진짜로 CCTV 카메라가 그 좁은 동네에 14개가 달려있더라고. 앞, 뒤, 좌우 그리고 대문에 또 1개. 카메라도 보면 동작 감지부터 지나가는 사람 얼굴까지 찍는 그런 기능이 있는 카메라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비싼 거예요. 최소 한 대 2천만 원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담벼락 위로 또 철조망이 또 붙여져 있어요.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지. 참고로 이 카메라는 국내에도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이에요. 해외에서 직구로 사와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카메라를 국내에서 본 거는 국가시설 알고는 못 봤거든 내가. 야, 그 정도인가? 예. 진짜 비싼. 저거는 진짜 살려면 백이 없으면 못 사는 물건이에요 원래 내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와 이래 감탄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앉아들어 한 30분 지났어요. 30분 동안 한 카메라 많이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한번 보고 있었지. 와 이래 비싼 거를 내가 여기서 볼 줄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영감이 니 어르신들이 그 앞에 있지 말란다니 빨리 차에 가 있어라 이런 거예요. 집안에 계시는데 소리 들리는 거야. 아 예 이러고 나도 뭣도 모르고 차에 갔죠. 차에 갔는데 내가 분명히 헤드라이트 껐어요. 그 차가 리모컨으로 차를 켜는 차가 아니고 운전석에 타서 내가 직접 시도를 걸어야 되는 차예요. 아, 네. 우리 키를 받았을 때도 리모컨 키를 받은 게 아니었거든. 근데 시동이 걸려있고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와, 이 뭐고, 진짜 좀 무서운 곳이네.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청소하고 나오시더라고. 나오더만은 야, 니도 따라왔으니까 일당 줄게 이러면서 일단 요 한 군데만 더 가서 끝나면은 일당 주고 니도 집에 가고 나도 집에 가고 이렇게 하자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알겠습니다. 아니야, 뭐, 공짜로 가서 공짜로 운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긴 끝났고, 아까 얘기했던 본진 있죠? 대전 쪽에. 대전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이 대전은 그 본진 들어가는데, 진짜로 꽝초이더라. 완전 진짜 산길을요. 도로는 있는데, 일반 도로가 아니에요. 돌돌아. 완전 산길 비스무리해. 그러니까 도로에 형체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긴 했는가 봐. 와, 그런 도로를 30분을 탔어요. 말 그대로 산을 한 2개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돌아서 도착을 딱 했는데 본진까지는 우리는 갈 줄 알았어요. 영감말로는 본진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영감 폰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알다시피 일반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누가 온다 이런 얘기를 모를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들이 위성을 우리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영감이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전화 딱 받더만은 스피커폰으로 거시거든요. 이분이 약간 한쪽 귀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산 한 2개 넘었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순간 흠칫했어요. 키로수로 보면 산 2개 넘은 게 맞거든. 이 영감이 하시는 말씀.
아예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진은 들어오지 마시고, 보니까 외부자도 같이 오시는 것 같으니까, 본진은 들어오지 말고, 본진 입구 쪽에 있는 집만 정리해 주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 옆에 분 일당은 그 타임 계좌로 넣어놓을 테니까, 그냥 하나 갖고 그냥 들고 가시고, 지금 운전하시는 분 혹시 여기 위치는 오픈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지역명까지는 오픈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디 있다는 말 같은 건 절대로 오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어디 있다가 말해주는 사람 같네요. 예. 아니 잠깐만, 내가 이 얘기를 영감한테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시참자로 있는 그 자체를 몰래 아무도. 내가 얘기했나? 잠꼬댔나? 영감도 저게 무슨 말인지 자기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영감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한 거예요. 예. 일단 니도 이게 들었지? 일단 저 앞에 청소만 하고 하자. 근데 이 집이 진짜 가까이인 게, 저 같은 간대기 처분놈도 그 집 앞에 가니까 쫄리대요. 진짜 집이 다 쓰러져 가요. 일단 이 초가집인데 대문도 없어요. 딱 차를 영감이 갑자기 한 5분 거리 전에 차를 가격대로 세우게 하더라고. 차를 세웠습니다. 왜 집이 저 앞에 있는데 저까지 가지? 야야야, 이어서 차 세워라. 니나 내나 잘못하면 화 입는다. 세워라. 내 말 들어라. 뭐 돈 준다 하니까 닥치고 세야지. 차 세우고 시동은 끄지 말아요. 내보고. 그리고 내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레전드를 보여줄 테니까 와서 봐라. 세상에 진짜 귀신은 존재한다는 걸 내가 니네 한번 박아줄게. 5분 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처가집인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보여요. 항상 하는 말이 홀리다고 하죠, 우리는. 근데 지금 현재 신발이 떨어지더라도 무당이 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홀리는 거 아니에요. 영감도 야 봐봐라, 저 불 켜진 거 보이지? 얘 보입니다. 저 불 켜진 거 아니다. 우리 눈에만 그래 보이는 것 뿐이다 지금. 그럼 저건 뭔데요? 귀신이 했겠지 뭐. 일단 문을 열고 들었는데 깜깜해요. 예. 겉에서는 진짜 건물이 다 무너져 가는데 희한하게 안에는 깨끗해요. 진짜 사람이 살아 들 정도로. 옛날 초가집들 보면은 안방에서 옆방 넘어가는 조그만 쪽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창호지까지 깔끔해. 예. 와 했어요, 나 순간. 그러다가 갑자기 영감이 여기서는 혹시라도 서로 이름 부르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절대 니도 그렇고 니 머리로도 니 이름 생각하지 마라. 알았나 하면서. 나도 생각 안 할 테니까 그것만 지켜주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다 했어요. 그래 들어가서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바닥에 우리가 이제 안방에 들어가면 먼지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오면은. 근데 분명히 입구 쪽에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발가락 쪽이 그 안방의 벽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근데 그 방의 정가운데에서 발자국들이 문 쪽으로 다 향해 있어요. 그 옆에서 문 열어놓고 영감이 딱 보는 거야. 잡아봐라 하면서. 네가 봤을 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신기하네요. 귀신이 있긴 있는가 보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빗자루 들고 오시더만 싹 쓸어버려요. 싹 쓰는데 쓸면서 그 안에서 솔직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후라시 한 개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바람도 진짜 아예 안 불었어요. 분명히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에 있는 창호지가 들럭거려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싹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지나가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귓볼을 때리대. 탁 때리고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 귀로 바람 불 때 사람 목소리 나는 거잖아. 이름 먹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영감한테 영감 들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일해라. 내 입에서 육둔주 나온다 이러면서. 영감도 있네 안갑다 하는데 분명히 내가 들어갈 때는 내가 이 문 위쪽을 내가 안 보긴 했었어요. 앞만 보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목이 뻐근해서 이제 목 딱 허리 세우고 딱 돌아보는데 우리 옛날에 초가집 가면은 그 뒷문, 안방문 위에 보면 사진 쫙 끌어놓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무당들 사진만 걸려있어. 예. 7개가 걸리는 다 무당들. 왜냐면 이게 당복을 타였어. 사진이 찍힌 분들. 또 어떤 거는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집이었구나. 아니면 당집 스승이든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뇌를 멈췄죠 내가. 그 생각하면 이때겠다. 왜냐면 귀신은 귀신이지만은 당집에는 잡생을 갈 때가는 진짜 씨거든요. 나도 한번 씌어본 적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 영감한테, 영감님 언제 끝나는데요? 라니까. 앞으로 10분만 참아라. 야, 그리고 저 안에 가서, 걸레 좀 빨아오나.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때까지는 영감하고 있었지만, 제가 아웅이 쪽으로 가니까, 진짜 물 틀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내용물은 완전히 조선시대 아웅인데, 딱 한 개만 수돗물을 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야. 그래, 물을 틀고 걸레를 빨았어요. 걸레를 빨았는데, 걸레의 촉감이 이상한 거예요. 딱 보니까. 오색천 있죠? 오색천. 그걸로 보여.
이걸 영감한테 얘기해야 되든 말아야 되나.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 보고 있다. 이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다. 이건 저 쌍놈들이 내를 지금 연맥이를 하는 거다. 그런 마인드로 해서 빨리 다 해가지고 영감한테 갖다 주니까 영감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야, 이거 히스들고 와서 어르신이 줬잖아요. 줬는데 뭐? 야, 이거 뭘로 보이는데? 걸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끝까지 걸려요. 내일 멈췄으니까 걸려요. 야, 이거 어색잖아. 이러는 거야. 갑자기 영감이. 이거 어디서 뜯었노? 하면서. 아니, 영감이 줬다니까요. 영감도 어리둥절한. 알다시피 우리 오색천은 뭐 봉인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솔직히 점사 볼 때도 많이 찍지만은 그런 거를 제가 걸레 빨듯이 빨고 왔으니까 둘 다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영감은 큰일 났는데 이러면서 이거 기억 안 나나요? 분명히 영감한테서 받아가지고 옆에 쪽문 열고 가서 수돗물 틀고 씻었습니다. 하는데 영감 하는 말, 야, 이 집에는 수도 쓸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거야. 그래서 영감을 데리고 아웅이 쪽으로 갔어요. 아웅이 소뚜껑 위에, 옆에 뚜껑 위에는 오색천이 꼽혀 있었고, 그 소뚜껑을 제가 수돗물 받는 곳이라 생각하고, 소뚜껑에 봉인되어 있던 거를 뭔가 내가 손을 댄 거야. 소뚜껑은 열려 있고, 안에 뼈가 무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감이, 와, 이 큰일 났다. 이 홀리구나, 이러면서. 나가자. 일단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대. 보이긴 보이는데, 우리한테 해주는 아들은 없다. 근데 나한테 해주려는 게 아니고, 니한테 해주려는 가 보다. 이상한 생각이겠지, 하면서. 솔직히 얘기했죠. 이거 보고 어색치인 거 보고 순간 내가 욕했다. 욕 좀 했다. 야, 귀신들이 욕한다고 겁내서 도망가는 놈은 허접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나가자. 그게 나와서 일단 청소는 다 했으니까 다행히. 근데 웃긴 건 영감이 걸레를 가져오란 말을 안 했대. 자기는 한 적이 없대요. 자기가 돌아보고 있을 때 내가 몰래 쪽문 쪽으로 나간 거래요. 그러니까 인지 부족 오는 거야. 영감이 분명히 시키는데 저 인감이 홀린 거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가 끝나고 나왔는데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셨던 분이 다른 멤버분인가 봐요. 멤버분들이 지금 몇 분이 와 계세요. 딱 우리가 나갈 때쯤 되니까 아이고, 아웅이 제가 오색청 묶어한 거를 와 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한 명이 딱 보니까 무당이라. 그 풀라고 했던 게 아니고 영감이 걸레 가져라 해서 이거는 봐하는데 아웅이 손만 있고 분명히 난 수돗물 틀었는데 없네요 라니까. 집이 아저씨를 가져놓은 거라고. 얘는 귀신이라기보다는 특기가 엄청 많다고. 특히 집합사라고. 근데 저 아저씨는 자주 왔던 사람이고 또 신기고 있던 사람이니까 안 괴롭히는 건데 아저씨는 일반인 아니냐. 그리고 옆에 영감한테 아니 일반인을 위에다가 왜 데리고 와노? 미친가 해가면서. 나이 처먹으니까 이제는 점점 치매가 오요 하면서 막 깎은 거라 영감한테는. 아 몰랐지. 그래서 나오니까 무당분이 들어가셔가지고 한 말. 아이고야 사진도 떨어져 있냐. 아이고 우리 스승님 사진 다 떨어져 있냐. 그 소리 듣고 이 땅집 맞구나. 근데 분명히 우리 사진 건들리도 안 했고 보기만 봤지 손도 안 냈는데 그게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때부터 영감한테 그랬죠. 이거 어째 됩니까 하니까 막 했다. 저분 왔으면 된 거다. 저분이 여기에 거진 부사장급이래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다. 우린 가자.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다시 우린 돌려서 나왔어요. 도속도로 쪽으로 나왔는데 폰에서 띵 하더라고. 그 영감이 보더니 야 입금 됐다라면서. 얼마 들어왔던데요? 600만 원 들어왔네 이런 거. 영감님 이거 청소하고 돈을 그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임마.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럼 내가 얼마 줄 건데요? 300 줄게? 이러면서. 계좌 몰라? 이러면서. 계좌는 내가 주기 싫고 제가 가서 현금 뽑아주세요. 200만 원 주시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그리고 차는 본인이 끌고 가시고 나는 다른 차 버스 타고 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집 주소나 계좌는 이런 거 오픈하기 싫거든. 네. 그렇잖아요. 사입 종교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할지는 뭐 누가 알아요. 휴대폰도 해킹당하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는 당시에 새벽이니까 어디 여관가 가갖고 아침까지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 시외버스 타고 전 집에 갔죠. 근데 그 후에 영감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귀신 없는 곳들 청소 니도 좀 도와줄래? 이런 거예요. 왜요? 하니까 남은 100만 원은 니 받을 거야. 야 계좌 보내봐라. 계속 계좌를 달라는 거야. 이 영감한테 싫고 다 처먹어서 알아서 먹고 나가지 말라고. 그때까지만 영감하고 내하고 아는 사이지 이 이상은 나는 더 이상은 영감하고 연기되기 싫다. 본인이 그랬지 않냐. 당신들이 있는 곳이 사입이라고. 근데 그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노.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들은 얘기인데 그 우리 선주부님도 연락이 오거든요. 니 왜 갔어? 이러길래 그냥 싫어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그 혹시 항해사 영감 69살짜리 그 영감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야 가 조심해래 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가가가 배에서 포교를 하고 다녔다. 얘한테만 한 것 같은데
남들한테, 이제 외국 아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포교하러 댕기고, 하여튼 선물도 주고 그랬답니다. 나는 그런 걸 못 봤거든. 근데 확실히 그랬죠. 저 인간 사이비 쪽에 일을 하러 간다 하세요.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그 인간 문제 나한테. 아까 전화 오고 와서 그거로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번호 찾아줬는데 왜요? 그러니까. 이게 선사에 또 등록돼 있는 연락처도 딴 거예요. 폰이 여러 개란 소리지, 이 사람 지금. 근데 나한테까지 뭔가 해작질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또는 얘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눈치가 워낙 빠르니까 내가 더 빨리 손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이비는 믿으면 안 된다. 내 친지도 가족이고 부모이고 나발이고 사이비 같다 하면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탄 새끼다. 라는 걸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섬뜩하네요. 기묘하기도 하면서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님. 진짜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네. 아닙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여러 장르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익명님께서 말씀이 더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나도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명님 같은 경험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여러 이상한 사람들을 목격을 하신 경우 바로 또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반들반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뭔가 좀 기묘한 이야기, 신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반들반들님도 이렇게 늦은 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저번 이야기들은 굉장히 섬뜩하고 이제 무서운 이야기들이었는데 오늘은 좀 네. 기묘하면서 신묘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반들반들이에요. 제가 앞선 2번의 참여 동안은 직간접적으로 겪은 현실적인 공포 이야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장르를 좀 달리해서 무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겪은 신비로운 이야기? 그쯤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약간 신비로운 이야기구나 생각하시고 마무리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앞서서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좀 직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나 무속에 의지한다든지 하는 건 없었고요. 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나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대로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가위에 엄청 눌린다거나 10년 관련해서 무서운 일을 겪었다든지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돌비 채널을 또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런 게 오싹한 일이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을 겪어도 저는 그냥 그럴 수 있지. 피곤해서 헛게 보였나? 그런 정도로 항상 넘어갔었어요. 무던하게. 근데 다만 저는 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맞는 타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는 어릴 적부터 무속이나 영의 세계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쭉 해오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이러한 바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저희 귀족님들이 먼저 알아주시고 그럼에도 제가 무속의 세계는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오호,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목격한 주변 사람의 죽음 이야기인데요. 이게 되게 뜬금없지만 듣다 보시면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부터 해볼게요. 저희 엄마가 그 지역에서 장사를 오래 하시면서 주변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친목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개원 중 한 명이신 택시기사 아저씨가 계셨는데요. 아저씨는 원래 그 주유소나 찜질방 등의 사업체를 크게 몇 개 운영을 해오시던 분인데
그 가족 간 불화론 뭐 이런 대출 같은 걸 막 받아서 재산이 흩어지게 되면서 사업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 개인 택시 운전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원망하거나 뭐 상황을 막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면서 인망이 굉장히 두터우셨어요. 사업하실 때부터. 근데 아저씨는 저희 엄마랑 저희 이모랑 친분이 있으셨고 또 제가 아팠던 것도 아셔서 바쁜 아침 시간에 등교를 무료로 막 이렇게 태워다 주시고 하면서 저희랑 친분이 있었어요. 가족하고. 저희 엄마랑 이모도 같은 종씨 오라버니라고 두 분이서 반찬도 좀 막 해다 주시고 많이 챙겨드렸어요. 혼자 계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봄에 3월, 4월이 되기 전. 근데 아저씨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엄마도 갯날인데도 이번에 안 오셨네? 하면서 엄마랑 이모랑 어디 아프신가? 그러면서 이제 반찬이랑 공산품 같은 거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저씨 댁으로 가보자고 했고 짐이 좀 되니까 저도 같이 들고 그 댁으로 향했어요. 근데 가봤을 때는 아저씨가 고인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집은 현관을 열면 바로 타일바닥으로 된 작은 부엌 있고 한켠에 화장실 있고 거길 이제 건너가서 신발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제가 그 부엌 쪽에 서 있는데 엄마랑 이모가 야 안 돼 들어오지 마 하면서 저를 현관 바깥으로 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검을 직접 그걸 제가 목격하진 못했고 저희 엄마랑 이모랑 봤는데 그 부엌에서 제가 냄새로 이미 알았죠. 근데 막 썩은 내 같은 건 아니었고 엄청 피냄새도 많이 나고 약간 구릿한 냄새가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저씨가 그동안 외로움을 술로 달래시다가 너무 과음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돼서 각혈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뭐 얼굴 표정이나 몸부림치고 막 이랬던 게 다 그게 방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그래서 너무 처참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엄마랑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안 보길 잘했다고. 근데 그쪽 아저씨 가족들하고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지자체에서 연락을 했는데 수습 거부한다 하셔서 그냥 그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시고 아시던 분이고 여유가 되시니까 수습도 해드리고 장례를 3일 해드렸어요. 정석 장례대로.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한 번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재발을 겪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게 뼈에 전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기다려보자 결과를. 그래서 이제 저는 불안한 상태로 그러고 지내던 와중인데 아저씨 49제랑 다 끝나고 나서 그 아저씨가 꿈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밝은 계열 양복을 되게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평상시보다 더 얼굴색이나 풍채도 좋으시고 그런 상태로 제 꿈에 나오셨는데 꿈에 갈대밭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이렇게 나 있고 외길이에요. 흙길. 근데 거기를 이제 걸어가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서 제가 아저씨 왜 옛날 안 오셨어요? 저희 가게로 가세요. 식사하러 가세요 하면서 제가 막 계속 따라가니까 아저씨가 별말은 안 하다가 뒤를 한 번씩 보시면서 따라오지 마. 아니야 나 안 가도 돼. 나 일이 있어. 따라오지 마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꿈에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아저씨를 되게 붙잡으면서 아저씨 저희 가게 가세요. 가서서 식사하시게요. 아이 저번에도 안 오셨잖아요 하면서 제가 그때 학생인데 그 아저씨를 막 그렇게 잡더라고요. 꿈에서 제가. 그러다가 그 길에 끝쯤 다다랐는데 무라지랑이가 막 이렇게 멋있게 피어나오는 이렇게 잔잔한 호수? 물가가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로 된 나룻배 같은 게 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쪽으로 가려고 배 쪽으로 가려고 이제 그 노를 이렇게 잡고 그 배를 이렇게 끌어당기시더라고요. 물가 쪽으로. 그래서 제가 아저씨 지금 배를 타시면 어떡해요? 저희 가게 가셔야지. 사람들 다 기다려요. 내가 그러면서 아저씨를 잡았는데 그때 아저씨가 벌컥 화를 내시면서 정면으로 처음 딱 보는데 얼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청 화를 내면서 내가 안 간다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붙잡아? 너는 거기 오지 마! 그러면서 제 뺨을 한 대 팍 때렸어요. 아저씨가 꿈에서. 예. 막 엄청 호통을 치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깼거든요. 근데 깨기 전에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네. 고마웠다. 내가 언젠간 너 한 번은 도와줄 거야. 하면서 어떻게 끝에가 잘 마무리되고 제가 그 뺨 맞은 그거를 느끼면서 깼어요. 네. 그러면서 꿈은 그렇게 끝났고 제가 그거를 엄마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엄마, 나 꿈에 택시 아저씨 나왔어. 근데 아저씨가 너무 말쑥하고 좋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셨다? 그때 엄마가 그래? 그러면 우리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 좀 기다려보자. 도와줄지도 몰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갔을 때 정말로 그 뼈로 전이된 게 다행히 아니다.
그냥 간단히 제거 수술하면 되겠다. 오. 항암도 필요 없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회복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해서 잘 살고 있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한 번은 더 이어져요. 이 이야기는 그냥 그런 꿈을 꿨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저희 친할머니가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시고요. 제가 무속의 세계를 믿는 이유도 저희 할머니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야, 예. 저희 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자시고 절에 가실 때면 저를 자주 오래된 고찰이랑 산에 자주 데려가신 거예요. 저를 꼭.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예불도 보고 스님들이랑 밥도 먹고 예. 또 이제 할머니랑 스님들이랑 막 산에 가세요. 먹을거리 마련하신다고. 그럼 그때 쌀이버섯 뭐 아시는 분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쌀이버섯 무슨 나물 막 이런 걸 막 캐던 기억이 예. 아직도 저를 되게 인생에서 받쳐주는 되게 좋고 평온한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독실한 불자셨던 할머니가 절에서 친분을 쌓고 아주 믿고 따르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무당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흰색 한복 같은 거 항상 입고 다니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절 다니시고 절에 봉사하고 다니시면서 좀 누르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그 강남의 무슨 동에 사셔가지고 저희가 무슨 동 할머니 뭐 예를 들어 청담동 할머니 이런 식으로 제가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 저희 할머니가 걱정하시거나 뭐 누가 아프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을 두고 있으면 대화 중에 툭툭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되게 꿰뚫듯이 해법이 되시곤 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의지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연배도 언니셨고 두 분이 이제 서로 집을 오가시면서 우정을 계속 쌓으셨는데 제가 그 청담동 할머니 댁을 가는 날이면 저희 할머니가 웬만해서는 저를 막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막 좋죠. 거기 가는 길에 번화가, 고급 요리집, 뭐 냉면집 이런 데를 할머니가 많이 데려가셨거든요. 저를. 예.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막 따라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가 저를 일부러 좀 많이 그 집에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보여주시려고. 그날도 청담동 할머니 댁을 갔는데 할머니끼리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계속 보시면서 저희 할머니께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뭐 24만 지나면 애기 살만해진다. 애기가 크면서 잘 체하고 오한 자주 들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애 엄마가 먹고 살기 바빠서 삼신상을 한 번도 안 차려줬네. 10살 때까지는 이 말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객구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애기 10살 때까지는 객구물림 자주 해줘라. 객구물림. 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 객귀물림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객귀. 객구라고 하잖아요. 객귀를. 아, 네. 맞죠. 네, 제가 맞아요. 그걸 네. 자주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고 네. 그렇게 막 서로 그런 건 기억나요. 그리고 뭐 애기야 생일이 여름이라서 많이 더웠지 막 하면서 그런 말씀들 하셨던 거. 그러다가 저한테 10,000원을 주셨는데 90년대 당시에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10,000원을 주시면서 애기야 이거 할머니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이거 반은 저금하고 반은 과자 사 먹는데 꼭 15밤 알지? 15밤을 보름이라고 하는데 15밤 뒤까지는 다 쓰지 말고 꼭 2,000원 정도 남겨놔야 된다. 꼭 따로 쓸 때가 있어. 꼭 이렇게 저한테 재차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밤 지나면요 써도 돼요? 막 이랬죠. 그랬더니 그 뒤에는 다 써도 돼. 네 마음대로 쓰거라 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남겨두란 말을 저 갈 때까지 손잡고 몇 번 다짐받으시는 거예요. 꼭 남겨놔야 된다. 얼마랬지? 2,000원이요. 그래 꼭 남겨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 뒤로 제가 날짜 감각이 없어서 어릴 적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하여간 며칠 지났어요.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예전에는 이렇게 밀면 나비가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어요. 지팡이처럼 손잡기가 길게 달린 장난감인데 그걸 쭉 밀면서 앞으로 가면 나비 날개가 막 접었다 폈다 해져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야상 자켓 같은 군 자켓 같은 걸 입은 남자가 머리를 막 기른 남자가 맨 처음에는 놀이터 울타리 밖에서 저를 이렇게 보다가 예. 울타리를 돌아서 놀이터 쪽으로 앉아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저를 보다가 그러다 점점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그때는 어릴 적엔 그런 눈치도 없고 모르니까 그 장난감을 갖고 이렇게 놀다가 크게 돌다가
막 그 장난감만 보고 따라가는데 탁 부딪혀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오.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덥석 제 손목을 잡더니 반들반들아 너 혼자 놀기 안 심심하니? 그래서 그 아저씨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말이 얼른 우물쭈물 안 나오죠. 어리니까요. 그래서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 아저씨가 제 손목 잡고 끌고 나갈 판이에요. 그 놀이터 밖으로요. 근데 그때 90년대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괴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이 유괴, 납치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이랬는데 그 어릴 적에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머리에서 진짜 번개 치듯이 돈이 생각이 난 거예요. 2,000원이. 진짜 번뜩 그 돈이 생각나면서 제가 그 어린애가 저도 모르게 그 전까진 막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애가 아저씨 근데요 돈 있으세요? 아저씨가 없대요. 왜 돈이 없어요? 같이 가서 놀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저 집에 저요 2,000원이나 있는데요. 그거 가져올게요. 요 앞 연립 2층이에요. 그걸로 저희 놀 때 과자 같이 사 먹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술술술술. 그랬더니 남자가 그걸 순순히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그래 가져와 꼭 가지고 와야 돼. 나 여기 있을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을 바라보고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집에 제가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 지금 돈 가져온다고 하고 집에 들어온 거야. 엄마 밖에 내다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밖을 딱 내다보니까 그 남자가 저희 집을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막 저희 엄마가 고함을 지르고 막 욕을 하니까 뭐 저놈의 새끼 누구 딸을 잡아가려고 막 이 새끼 꺼져. 그러니까 저희 아랫집에 그때 저희 가게 종업원 오빠를 방을 하나 얻어줘서 살게끔 해준 거예요. 젊은 부부를.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뛰쳐나가가지고 그 아저씨 쥐옆에서 응징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일을 제가 얼마 전에 친정 동네 가면서 그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연립이 세상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0년 넘었을 거예요. 오, 그래서 예. 엄마 나 그때 그 그지 같은 그 아저씨가 나 잡아가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막 돈 가지러 와야 됐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엄마 그랬지 그랬더니 너 근데 그거 그 어린 나이에 너 그때 우물쭈물하던 애가 어떻게 그런 걸 얘기했어? 그래서 엄마 나 사실은 그때 갑자기 2,000원이 생각났는데 그때 청담동 할머니가 그러셨거든. 그 돈 꼭 남겨놓으라고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꼭 2,000원이었어 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엄마도 야 그 할머니 원래 신통하시더니만 그 할머니가 뭘 보셨나 보다 너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다짐을 받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때 2,000원 꼭 남겨놓으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이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에 또 이제 귀결이 돼요. 그리고 예.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이 있으셨나 모르겠는데 돌비님이나 꿈속의 친구라고 혹시 있으세요? 꿈속의 친구? 네. 그러니까 같은 존재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그렇죠. 아니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예. 굉장히 엄마 아빠 둘 다 맞벌이고 좀 약간 외롭고 살풍경하게 자랐어요. 막 혼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로워서 제가 꿈속에서 그런 의지할 만한 친구들을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꼭 주기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게 제가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도 나왔는데 어느 일을 기점으로 그들이 안 나왔어요. 근데 친구가 4명 아니면 5명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도포 입고 갓 쓴 사람 1명, 오이구 예. 약간 되게 외국인 인디언처럼 생긴 사람 1명, 그리고 큰 늑대 같은 짐승이 1마리, 늑대였어요. 그리고 또 1명은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엄청 큰 곰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곰이 사람의 말을 하고 알아들었어요, 서로.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막 외롭고 할 때마다 꿈에 있는 친구들이랑 꿈에서 신나게 큰 벌판에서 놀고 나면 제가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2번씩 나왔다면 크면서는 점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절대 그 친구들이 안 나오진 않더라고요. 꾸준히 나왔어요. 그 친구들이 나오는 꿈을 계속 꾸면서 저는 어쨌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새 집을 한번 사려고 돈을 모으고 하는 와중에 제가 너무 피로하고 모으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막 몰아붙였어요, 저를. 모을 수 있다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몸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초기에 아기가 하늘나라로 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사 직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심적으로 한번 되게 무너졌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잔금날은 또박또박 다가오고 입주날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살던 헌집에서 마지막으로 자고 이사하려던 날이었어요. 한 일주일 뒤면 새 집에 입주를 아예 하고 그 전에 짐을 다 빼고 저희가 임시거처로 옮기려고 그날 이삿짐 싸놓은 날 잠을 잤는데 저희 아파트가 그때 당시 한 40년이 넘은 50년 가까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를 배경으로 축제가 열린 거예요. 장이, 아파트 장터가. 그래서 너무너무 그 오래된 아파트가 예쁘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막 등 같은 것도 너무 아름답게 달려있는데 네. 제가 거기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사내가 하나 나와서 팔을 딱 걸어요. 예? 그러면서 막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아파트 장터에서 너무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그 애가 아파트 정문 쪽으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잘 될 거니까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나 신경 쓰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러고서 꿈을 깼어요. 그러고 꿈에서 깨어나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임시거처로 옮기고 나서 그 집에 딱 이제 자고 있는데 그때 꿈을 꾼 게 그 꿈속의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다 잘 될 거야 했던 사내 아이. 그때 꿈에서 당시에는 한 12, 13살 정도 먹은 사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꿈속의 친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꿈속의 친구들이랑 간만에 벌판에 나가서 이제 너가 놀 나이가 지났지? 그냥 경치나 보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마지막에 그 꿈속의 친구 중에 도포 쓰신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우리가 꿈에 나오는 건 마지막이다. 너도 다 컸고 앞으로 다 잘 될 거다. 잘 살아라 하고서 꿈에서 깼어요. 그 일이 있고 연달아 그 꿈을 2번 꾸고 좀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었죠. 그런 도중에 집안 동생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하시는 법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 동생이 저더러 같이 가재요. 충청도 쪽이었는데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냐. 나 오늘 혼자 가기가 너무 좀 힘들다 심적으로. 그래서 그래 같이 가줄게. 나 그런 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 신당의 주인이 사군자 중에 하나의 이름을 쓰고 계셨어요. 좀 여성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풍채가 엄청 좋고 기골이 엄청 장대하신 거예요. 그 남자 무당분이. 남자셨어요. 신당은 깔끔한 빌라였고 꼭대기층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무속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막 신당이라고 하면 한식 기와집에 막 기세부터 눌릴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가장 꼭대기층이었는데 되게 깔끔하고 화이트톤으로 큰 소파 놔져 있고 동생이 들어가면서 언니 나 그러면 뭐 의논하고 올 테니까 여기 소파에 좀 앉아있어. 알았지? 나 금방 한 4, 50분이면 나와.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소파에 웬 흰색 위아래 추리닝 네. 그 멋쟁이들 할아버지들 입으시는 필라 추리닝을 한 벌로 탁 흰색을 차려입으신 할아버지가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소파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저 TV 프로그램이 하나 켜져 있었는데 전국 노래자랑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할 말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냥 목례하고 앉아서 같이 전국 노래자랑을 보는데 옆에서 계속 따가운 시선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래서 옆에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냥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옆에 앉은 저를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90도로. 네. 90도로 돌려서 저를 아주 그냥 꿰뚫듯이 계속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보시지? 왜 이렇게 보실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동생이 아직 의논 중인데 얘 누구야? 하면서 그 법사님을 불러요. 부르더니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냥 간단히 목례하고 화장실만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분을 부르시고 얘 누구야? 부르시면서 이 애기 엄마 좀 보고 좀 좋은 얘기 좀 해줘라 이런 거예요. 제가 애기 엄마인 걸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네.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제가 지금보다 좀 젊었고 제가 일찍 결혼해서 그렇게 노숙한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 누구야? 너 잠깐 얘기 멈추고 이 애기 엄마부터 잠깐 봐주고 좋은 얘기 좀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동생이 어리둥절하면서 선생님 그럼 조금 이따 말씀 마저 하실까요? 그러고 나오고 제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신당 안에. 근데 정말로 제가 무릎을 대기도 전에 그분이 처음 하신 얘기가 애기 엄마는 왜 하고 싶은 공부를 그때 더 안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랬거든요. 실제 제가 앞전 얘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몸이 아프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일을 해서 좀 돈을 벌어서 일을 하겠다 하면서
1년 반 일하겠다고 했던 게 몇 년 일을 했고 뒤늦게 학교를 간 타입이거든요. 예. 그때 다들 너한테 학업운이 끊겼다고 했을 거야. 근데 그때 역경을 네가 이겨내고 그냥 갔으면은 너는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다. 아쉽다, 아쉬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아마 우리 스승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슬퍼하고 자책하지 마라. 아들이 엄마 등 뒤에 있는데 아들이 착해서 엄마 등 뒤를 받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제가 되게 막 응어리가 졌던 게 탁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걔가 받쳐주는 힘이 있어서 자기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더 잘 될 거고 그 길로 다시 안 돌아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시던 얘기가 꿈을 자주 꾸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꿈을 자주 꾸는데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친구처럼 잘 어울렸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신 걸 그냥 이렇게 뚝뚝 던지듯이. 맞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누굴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제 마음이 힘들어서 의지할 대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맞긴 맞지. 근데 너를 안쓰러워하는 조상이래요. 이게. 오. 근데 저는 뭐 약간 인디언 같은 사람도 있고 막 짐승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전혀 그쪽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던 게 네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몇 명 내가 지금 얼핏 보인다. 보이는데 특이하다. 특이해. 핏줄이 아닌 사람들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중년 남자가 한 명 있네. 꼭 도와준다고 하고 있는데 앞전에 한번 도와줬어. 앞전에 한번 크게 아플 뻔한 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막아줬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더 남았대요. 한 번 더 도와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퍼뜩 생각나는 게 그 택시 아저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핏줄이 아니고 중년이고 오. 도와주신 분. 그러고 또 한 분, 할머니가 두 분 보이신대요. 예? 근데 이분들도 핏줄은 아니네. 근데 항상 이렇게 너를 좀 도와주려고 하네. 너랑 네 동생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친할머니 있잖아요. 저희 친할머니가 사실 저희가 재혼 가정이라 피가 섞인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핏줄이 아닌데 너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보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던 거예요. 그거 듣고 제가 정말 그런 세계가 있구나. 와. 무속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얘기 들었던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분이 그 도령님이시거든요. 무슨 네. 도령님이신데 그 도령님이 인복 없다는 말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근데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쪽 애기 엄마한테 인복 없다는 말 할 거야. 근데 보러 다니지도 않지요. 그래서 네 여기가 처음이에요 했더니 어디 가서 인복 없다는 말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애기 엄마가 워낙 굳센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뿐이고 야.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데 다니지 말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애기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동안은 힘들게 이렇게 살았지 20대 초반까지는. 근데 그 얘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청담동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네. 24 지나면 괜찮다. 근데 제가 24 지나서 결혼도 하고 신랑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밀어주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절대 그 앞전에 힘들었던 20대 초반에 그 이전에 힘들었던 때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네. 이런데 앞으로 다니지 말고 애기 엄마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따르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해주라고 한 게 우리 아버지다, 신아버지다. 그러시는 분. 네. 그 소파에 앉아 계시던 그 위아래 멋쟁이 추리닝 입고 계셨던 그 할아버지가 신아버지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 이 애기 엄마 데리고 가서 좋은 말 좀 해줘라 그렇게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전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제가 무너지기도 했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아이가 좀 하늘나라로 가고 막 이런 걸 겪으면서 너무너무 무너지고 우울감이 컸던 상태인데 그 말을 원동력 삼아서 지금도 제가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단단함이 느껴져요. 정말로. 그래요?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힘든 사연 혹은 뭐 이런 일들이 대부분 다른 분들도 겪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딛고 일어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되게 많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바뀐 게 네. 제가 그전에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왜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왜 힘들지?
왜 나는 의지할 곳이 없고 나 혼자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누가 나한테 조금 뭘 해주는 것도 감사하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다 뭔가 인연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점점 제 마음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단단해지고 맞아요. 좀 더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신묘하다. 이번 이야기 진짜 말씀해주신 것만큼 뭔가 신기하고 기묘하고 이런 무속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충분히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반들반들님. 제가 그런데 이런 신묘한 일을 겪어봤고 제가 무속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다니라고 권하진 않아요. 이야. 왜냐면 호호호, 예. 꿰뚫고 왜냐면 계시네. 분명히 진짜는 있어요. 그렇지. 분명히 진짜는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진짜를 찾기는 정말 힘들고 네. 정말 저도 뭐 제가 찾았다기보다 어떻게 툭 다가온 거잖아요. 예. 정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진짜들이 한 번씩 오셔서 도와주실 때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찾으면 그러니까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같이 정보 과잉의 사회에서 뭐 유튜브에도 막 무당분들이 나오셔서 홍보하시고 하는데 오히려 정보가 과잉일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딜 갈까 결정해서 내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것도 아니면 정말 미친 듯이 일도 해보면서 매진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거를 좀 해치고 나가야 돼요. 맞아요. 그 진짜를 찾으려고 에너지를 쓰다기보다는. 반들반들님,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청자분이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얼마만인가 진짜 얼마만인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종교는 종교고 뭐 무속 쪽은 무속 쪽인데 너무 무속 쪽에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힘드니까 그래요. 저도 알 것 같아요. 힘든 건 알겠는데 힘든 건 당연히 어느 사람이나 사연이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맹신을 하다 보면 당하게 되어 있고 그런 당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저한테 들리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말린다고 말려지는 게 또 아니라는 것도 아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반들반들님께서 오늘 또 이야기 너무나 잘 마지막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저희 귀족님들하고 돌비님 모두 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단단하신 분이야. 확 느껴집니다. 목소리 기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단단하심을 넘어서 깨달으셨어. 이분은 정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또 해주시는 멘트에서도 분명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사실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막 이런 사람을 만났고 저게 뭐 점을 잘 보고 하면 거기 어딘가요? 저도 가볼래요. 거기 어딘가를 꼭 알려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더비님은 뭐 신점 보시나요? 무당집 가셔서 뭐 하시나요? 안 합니다. 저 오히려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자기가 주가 되어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무당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 말씀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